안녕하십니까, 이항영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4월 7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주말 잘 보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다며요? 청명이니까, 안 그래도 이제, 벌초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세배가 아니죠. 성묘도 좀 드리고, 그리고 처가댁에도 왔다 갔다 하고 좀 바빴습니다. 그래요. 위원님도 바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집안에 어르신 묘가 양쪽 관리 있어갖고, 토요일날도 다녀오고, 어제도 다녀오고. 네네. 그러니까 계속 좀 바쁜데, 어제 피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도 많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차는 운전을 안 하지만, 또 저 형이 하지만은, 바쁘긴 바빴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이 아주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나름 견주한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가 오늘 지금 0.2%, 코스피가 0.5% 빠지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간단히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예, 아침 쎄해졌습니다. 분위기가 좀 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국내 시장은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 모두 다 받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쪽만 본다라면은 이제 알코아의 실적이 내일 발표되지 않습니까? 알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앞두고 나서 미국도 이제 다우존스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나스닥 모멘텀 주식들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국내 시장도 나스닥이 하락을 할 때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대표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또 오전장에 멀쩡하게 있다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게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뒤따라서 역시 모멘텀 스탁으로 분리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지금 보게 되면은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오름폭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만은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기 주식 매입에 대한 쪽 그 매각이죠. 매도에 대한 쪽으로 해서 지금 하락에 대한 쪽을 만들고 있고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의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매가 좀 쌓여졌어요. 지금 아침에 동시업 갔다 한 250억 정도 수준으로 시작한 거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 시간이 이제 700억이니까요. 그동안에 300억이죠. 300억이니까 더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팔자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로는 지금 그 알코아랑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요. 일단 뉴스의 흐름만 보면 일단은 실적 시즌 이제 코앞에 이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걱정거리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과 달리 미국 시장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는 것, 특히 펀드 흐름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펀드 흐름도 뭔가 좀 바뀌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하나의 큰 흐름을 보이겠는데, 구체적으로 특징주 하나씩 확인하고 들어가죠. 일단은 뭐 화학주, 그 다음에 지금 철강주 역시 강세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알코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전자 강세인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연일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현 이코노미스트가 삼성전자가 왜 강세인지를 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죠. 통계청 자료 찾아봤습니다. 광공업 생산 지표에서 보게 되면은 2달 연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기기 매출에 대한 쪽이 수출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이제 그 영상기기 쪽에 대한 매출 증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특히 이제 이 핸드셋 부품 쪽, 핸드셋 쪽에 대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지금 그 어닝 컨센서스가 8조 5천억 정도 거기서 내외인데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게 되면 LG전자가 또 반등에 대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거래소 대형주 섹터 이쪽이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면 주가가 살아있는 건 앞서 얘기하면 삼성전자도 있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더 느끼는 주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피부로 느끼는 주식이요? 롯데케미칼 아닐까요? 롯데케미칼이랑 LG전자. LG전자. 두 개가 뭐 딱 시장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굳이 따진다면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주식이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대형주요. 실제 뭐 세 개가 뭐 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요. 근데 한결같이 이유가 뚜렷한 것은 없죠. 근데 조선주는 이제 많이 빠졌다는 거. 그리고 LG전자는 이제 다른 LG 그룹에서 오르는 게 없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삼성, SDI랑 LG화학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LG화학이 좀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그 어떤 대형주 군단에서 살려고 하면 또 뭘 사겠느냐. 외국인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러면 일단은 크게 봐서 망하지 않을 기업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린 표현이지만, 망하지 않을 것들. 그리고 많이 쉰 것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조선주다. 그리고 뭐 전자다, 일전자다 이런 것들이 뭐 당연하게 어떤 수순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1분기 실적 좋아지느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패션이다, 트렌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몇몇 주식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금요일 날도 짚어드렸고, 오늘 막 그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 했겠지만은, 오늘의 아마 가장 뜨거운 아침에 가장 관심은 코스맥스랑 코스맥스 BTI 아닙니까? 예. 아시겠지만, 우리 추천자분들 이미 다 미리 아셨겠지만요. BTI가 이제 그겁니다. BTI가 이제 지주회사. 지주회사고요. 거기다 이제 뭐 각종 다른 상품 좀 갖다 붙인 것이고요. 신설이지만 이름은 기존 거로 쓰는 게 코스맥스입니다. 예. 네, 근데 코스맥스는 오늘 사업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장품 사업을 하는 회사는 오늘 거의 뭐 7, 8%까지 갔다가 오늘 지금 보합권, 강보합 정도고요. 코스맥스는 하한가인데, 하한가에 떨어져 있는데요. 상당히 의외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요. 코스맥스, 그러니까 지금 지주회사로 와 있는요. 코스맥스 BTI는 한 6만원 언저리에서 7만원 초반까지의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2,400이니까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애들 보는 것도 상당히 하단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는요. 지금 한 6만 또 7, 8천에서 많은 곳이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7만 7천원까지 나왔으니까요. 오늘 그게 7만 5천원까지 제가 장중에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두 개 다 코스맥스 사업을 하는 코스맥스는 지금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그 적정 주가의 상태에 지금 현재 가 있고요. 코스맥스 BTI는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장이 돼서 지주회사와 이제 산업회사로 이제 상장이 분할돼서 될 때는 보통 이제 산업하는 회사를 매수하고, 그러니까 산업하는 회사를 매수하고 지주회사를 매도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흐름이죠.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매도 물량이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형적으로 중소형 지주회사들이 분할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맥스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이 좀 더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BTI는 코스맥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그 매매에 대한 관점이나 투자에 대한 관점은 뭐 BTI보다는 여전히 코스맥스 쪽을 한정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증권사는 아직까지 그 BTI는 기존 거니까 레드 레포트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코스맥스 사업하는 회사 코스맥스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왔는데 아마 이번 주에 오늘부터 해서 레포트들이 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소식 전해드릴 것을 제가 약속하겠고요. 오늘 요즘 보면 PCB 관련 주식들이 조금 꿈찔꿈찔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코리아 서킷가 아침부터 추천이 들어와 있고요. 증권사에 추천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코리아 서킷 본 적 있어요, 요즘에? 아니요, 코리아 서킷 요즘에 본 적 없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은 오늘 보면 이제 4.65%인데요. 이게 지난주 중반 이후에요. 지금 스마트폰 중심으로 해서 그런 FPCB나 그런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리아 서킷은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에 속해 있는 거가 좀 업력이 오래된 것인데요. 코스피 이게 코리아 서킷에 따른 그런 시각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금요일날도 한번 쭉 오르고 오늘도 쭉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은 뭐 큰형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동생들은 다 좋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장에서 특징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의 특징적인 주식 중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지난번에도 수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한번 얘기했고요. 아니 3월 30일 날 얘기했고 지난 금요일도 잠시 코멘트 해드렸던 파트론 있죠? 네네. 파트론 가지고 파트론에 가면 이상하게 잘 같이 요즘 관련하는 게 KH바텍 그리고 멜파스 있잖아요. 멜파스는 상대적으로 약한데요. 이런 것들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쨌든 부품주 쪽 다 이제 양호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녹스, 뭐 방금 말씀 주신 코리아 서킷, 뭐 KH바텍, 지금 이제 실적이 여기서는 이제 바닥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인식, 그리고 삼성전자 일단은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1분기가 바닥이라면은 2분기, 3분기 때는 좀 더 좋은 실적이 가능하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당분간 강세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앞으로도 지금 IT 부품주들 여전히 낙폭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낙폭 과도 차원에서의 반등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논리적 근거는 없지만은 같이 가는 손잡고 같이 가는 주식이 네. 있어요. 그게 보면 오늘 이제 호텔 신라는 약하지만은요. 저것들 있잖아요. 그 위닉스랑 리온 쿠첸. 오늘 두 개 다 아주 그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리온 쿠첸 같은 경우는 이제 쿠쿠에 대한 IPO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대. 쿠쿠 IPO가 아마 보통 이제 이런 주식들이 움직일 때 보게 되면 이제 IPO가 끝나고 나면 거기가 이제 실적 모멘텀에 대한 마지막 실적은 뭐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실적 대비해서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쿠쿠 상장 전까지는 좀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뭐 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보면 일반 그 경제지, 일반 증권 경제 그리고 각종 일단 인터넷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그리고 매일경제, 서울경제 2대1 많고 더 많잖아요. 인터넷 보면.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중국 사람들 밥솥 싸간다 얘기하면서 리온 쿠첸 얘기하거든요. 네, 정확히 1년 후에 사람들 떠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분이 약간은 걱정되는 시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뭐 걱정된다라기보다는 전 아마 걱정돼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인터파크 INT 상장할 때까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리온 쿠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쿠쿠 상장할 때까지는 뭐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쿠쿠가 상장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현재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하라라는 시장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쿠쿠 상장 이후에는 이제 조금은 이제 탄력이 없어지는 모습. 그래서 아마 마지막 시세? 저희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마지막 시세, 여기 시세의 분출 구간 이렇게 보고 있다. 저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감히 안 합니다. 마지막은 아니겠죠. 저는 주식이 올라가는 건 절대 네네. 특별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그냥 뭐 올라갈 수 있겠다. 하지만 네. 기술적 대응에 국한하자라는 정도로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볼 코너. 오늘은 두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LS랑요, 예. 삼성 SDI인데 오늘 좀 대형주 쪽에서 한번 봤는데요. 삼성 SDI는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1월부터 방송인데 처음 다루는 거 주식인데요. LS 한번 보죠. 네, 사실은 일진영이라고 싶었는데 일진영의 보고서가 없어요. 상경에서는 일진정기를 하고 같은 전선주 중에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LS가 이쁘더라고요. 이뻐요? 예, 이쁘더라고요. 전 LS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LS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느냐 물어봤죠. 도대체 LS는 뭐의 약자입니까? 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럭키스타입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LS가 본사가요. 네네.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금정역인가? 아, 금정역이요. 금정역 1호선, 4호선 만나는 곳에 혹시 그 동네 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거기 본사가 있거든요. LS가. 우리 동네 아파트 사시는 분도 LS에 근무하시는데. 제가 말한 데가 본사가 아닌가 그러면? 본사예요. 맞아요. 저 거기까지 출근하십니다. 예. 금정역. 예. 근데 제 절친이 거기서 사업을 합니다. 아, 사업을. 고깃집 가보셨잖아요. 같이 갔었죠. 가보셨잖아요. 예, 같이 오픈한 날 갔었죠. 갔었잖아요. 네. 거기가 LS 본사가 있는데요. 한 2주 전에 예. 회장님이 직접. 사람들 엄청 많이 한 30명에서 40명 갖고 그날 단일 매출 최고였었다는. 단일 매출 최고요. 그렇게 그 친구가 장사가 잘 되면 저도 또 한번 부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먹으러 오라고. 두 분 사람 참 좋으시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LS 얘기해보죠. 예. 전선 쪽 같은 경우는 LS를 떠나서 지금 MBC 뉴스데스크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잠시만요. 예. 수박 삼촌님이 저 거기 사신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거짓말하면 안 예, 통해요. 수박 삼촌님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해요? 나중에 행사 한번 뛰시죠. 무슨 행사? 거기서 할인권 받아갖고 금정역에 계신 분 이벤트로 한번 쏘는 걸로. 할인권. 제가 네. 친구한테 할인권 한번 받아오겠습니다. 네네. 딱 한 보내갖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난주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호남선에 납품하는 전력선 자체를 중국산을 갖다가 납품했다. 뭐야? 중국산. 뭐가요? 중국산을 갖다 납품했다. LS? 그러니까 테스트를 할 때 LS뿐만, 일진정기가 주범인 것처럼 나왔는데, 일진정기가 주범은 아니고요. 전체 모든 전선 회사들이 모두 다 똑같이 납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산을 납품했다라는 테스트할 때는 아닌 걸 납품해놓고, 납품할 때는 막상 중국산을 납품했다라고 했는데, 납품한 중국산도 역시 성능평가 시험을 마친,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납품한 회사들에 대한 그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일진정에만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네. 회사들이 다 똑같이 했다. 그리고 뭐 중국산이나 미국산이나 뭐 국내산이나 이 구리선의 가격은 국제 구리 가격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생산 단가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라든가 약간의 인건비 그 차이를 제외하고서는 그 차이가 없다라는 건데 LS도 만약에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굳이 그런 것 때문에 뭐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는 작년, 재작년인가요? 예. 크게 당했죠. 네네. 그 안에서 뭐 저기. JS 전선. 저기 뭐야, 저거. 예. 전기. 예, 그것 때문에,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JS 전선 등등 해갖고 지금 이제 부품에 대한 쪽 때문에 아직은 뭐, 그 소뚜껑 자라보고 논란 같으면 소뚜껑 보고 논란다고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 전선 쪽도 이제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전선 회사들이 납품한 철도청에 납품한 그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LS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LS가 과거에 이제 LS 전선이었는데 LS 전선을 이제 사업회사로 분리해놓고 LS가 지주회사로 이제 등극을 하면서 시장에 지주회사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크게는 이제 그 전선 분야 그리고 비전선 분야 이렇게 나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 비전선 쪽을 먼저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산전의 안정적인 영업 상황. LS 산전은 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산전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제련, LS 니코 동제련이죠. 네네. LS 니코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LS 엠트론이 있는데 이 트랙터 쪽에서 LS가 상당히 영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동양하고 지금 대동공업하고 동양물산이 이제 양분하고 있던 시장이 이제 LS가 들어와서 트랙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대기업에 대한 영업력에 대한 저력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트랙터 시장에서 안정적인 영업력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엠트론도 역시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선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해적 케이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해 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선 분야에서의 각각 자회사에 대한 실적 호조, 그 다음에 전선 쪽에서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매출액에 대한 쪽이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근데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역시 매출액에 대한 증가와 함께 더불어서 이익에 대한 증가도 역시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의 턴어라운드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매출액의 증가는 없습니다만은 실적이 일단 더블로 뛰고요. 그 이후로는 매출액에 대한 증가만큼의 순이익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는 매출보다는 순이익, 턴어라운드가 먼저 진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매출과 순이익이 같이 늘어가는 구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약간 시장에서 내가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대규모가 아니라면 LS는 안정적으로 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추박삼촌님이 아까 이제 거기 금정 그 동네 사신 분인데 대표님이 이거 한국경제 아침 방송 하신 거임 그러셨어요? 네, 일진전기에 대해서 내용을 했었고 일진전기 내용을 하면서 혹시 LS도 LS 전선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들린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면 거기에 만약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대표님이 팬들이 많아요. 네, 수박삼촌님도 한국경제를 계속 보시는 분이야.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쫓아다니겠습니다. 대표님 쫓아다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할 게 뭘 축하있어. 일단 시청하시니까 제가 나오는 거를. 고맙다 그래야지.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요, 삼성 SDI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저희 방송에서 서너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시작하면 또 왜 디스를 하려고 그래? 아니, 디스가 아니라 위원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때는 뭔가 이 촉이 좋거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설명하지 않을 때는 촉이 좋으시거나. 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왜요? 삼성 정밀화학. 이거 뒤로 갔다가 뒤로 갔다 뭘 잡은 거지. 그것도 사면 타석이면 뭐였죠 또? 사면 타석이면 거기다가 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제일모직? 제일모직하고 삼성 정밀화학에다가 또 하나가 있었죠. 뭐 삼성 SDI까지. 이렇게 사면 타석이면 이거는 뭐 그냥 믿어야 되지 않나.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그냥 험불하게 겸손하게 얘기할 뿐이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삼성 SDI 오늘 이거는 그 레포트는 그 풀 레포트는 아닙니다. 화면 좀 잡으세요. 이거는요. 그 커멘트 자료입니다. 기업 커멘트 자료라서 이게 풀 레포트는 아닌데 이것은 커멘트란 건 어떤 자료냐면요. 특정하게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걸 그냥 커멘트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세 페이지짜리 짧은 레포트가 되겠고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네. 무심코 봤는데, 사실 제가 제목에 낚였습니다. 낚시를 당한 제목인데요. 네. 그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테슬라가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요. 그 전에도 그냥 추세적으로 좀 빠져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게 저는 몰랐는데, 자세히 또 보니까요. 주가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요. 테슬라의 주가 하락 요인 중에 하나가, 뉴스 중에 하나가, 저 자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팩토리 있잖아요. 네. 기가 팩토리를 저는 이제 이슈를 할 때 뭐, 그 텍사스에 짓느냐, 실리콘밸리에 짓느냐, 뭐, 얘기 많다 하고, 50억 달러가 투자된다, 뭐, 전환사채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당연히 이제 파나소닉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면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는요, 테슬라의 2.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 주로 이제 참여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랬는데 이 파나소닉의 CEO가 약간 썰렁한 얘기를 했어요. 약간 썰렁한 얘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온 건데요. 현재 테슬라가 생산하는 모델 S에 장착하는 2차 전지 배터리의 경우요. 파나소닉이 유일한 공급업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또한 2월에 발표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에서 파나소닉 역시 일정 부분을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투자를 또 하는 거죠, 여기서. 네. 근데 최근 파나소닉의 CEO가 이러한 투자에 큰 위험이 반영되어 있어 투자 결정을 주저하고 있었다. 예? 근데 보수적으로 지금 보겠다라고 파나소닉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에 따라 4월 4일 테슬라의 주가는 5.9% 하락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네. 인과관계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테슬라 역시 소울 벤더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얘기고요. 그건 뭐냐면 테슬라가 독립 딱 한 군데에서만 물건을 받잖아요. 여기서부터 소설인데. 이건 소설이죠, 소설. 네, 소설인데요. 소설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소설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확인하고 확인한 것들은 좀 있겠죠. 삼성 SDI의 세 번째 그 제목만 보겠습니다. 테슬라형 배터리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예. 그리고 그 밖에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삼성 SDI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뭐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삼성 SDI 자산 가치 세부 내용이 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쭉 가보시면요. 예. 시장성 있는 지분 증가는 삼성물산, S1, 삼성정밀학, 아이마켓 코리아 등이 시장성이 있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시장성이 별로 없다. 얘기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자산가치 등등등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삼성 SDI랑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삼성 SDI가 뭐 20만 원 버는 건데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현재 가격이 15만 7천 원이 PBR로 1배란 얘기죠. 1배. 네. 1배. 그러니까 자산 가치랑 주가의 그 시가총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PBR 1배라는 걸 하면 대충 보면 시총 상위 주식이 보면 좀 싼 영역이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삼성 S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 물론 뒷부분은 상당히 소설입니다. 소설이요. 소설에서 네.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름 코멘트를 잠깐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서로 얘기가 많이 다른데요. 저나 그리고 뭐 이성훈 대표도 들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주가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의견 다 똑같으면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죠. 거래가 안 되죠. 네. 똑같잖아요. 거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똑같은 밸류를 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 SDI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특히 지금 코스피로 판이 돌고 있잖아요. 네. 저는 조금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들 실제로 오면 안 좋잖아요. 1분기 뭐 안 좋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보면 예를 들면 이거죠. 조선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이게 찬스가 크다. 이게요? 근거를 대려 그러면 파나소닉이 투자 안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파나소닉이 안 하면 근데 그다음부터 또 소설 쓸까요? 네. 파나소닉이 손을 약간 떼면 누구한테 가겠냐는 거죠. 2위 업체, 3위 업체인 삼성 SDI랑 LG화학이 좋다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여기서 이 친구가 소설 썼으니까요. 콩콩을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소설 썼으니까 저도 소설 하나 썼을까요? 네네, 한번 써보십시오. 이건 소설인가 소설이요? 네네. 확인된 거 하나도 없는 건데요. 기존 레포트를 보면은요. 파나소닉이랑 하면 파나소닉이 밑에 쫓아다니는 애들이 많을 거잖아요. 형제들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네. 제가 한번 말했다가 또 사실 지난번에 제가 3월 달에 이 친구한테 10,000원 뺏긴 거 있잖아요. 네. 그 게임에서 진 게 일진 머티리얼즈 때문에 졌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같은 거다 이거죠. 이게 삼성 SDI가 만약 가잖아요. 네. 일진 머티리얼도 갈 가능성 있죠. 소설 인정. 소설 인정.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같이 움직이는 보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삼성 SDI 좀 올라갈 것 같았어요. 뉴스 네. 거 보고. 그러면 일진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니까요 개꼬락지. 그죠? 재미없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은 흐름으로 지금 소설을 같이 쓰고 있다, 소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슨 오늘 또 그 대차 거래나 이런 것들 상한 거, 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예, 주세요. 오늘 대차 거래가 증가한 거 서울 반도체 최근에 이제 대차 거래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몸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추세를 꺾는다라기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시장 물량을 나올 것을 대비해서 일부 좀 공매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낙폭이 좀 크게 진행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약 300만 주 정도의 대차 상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낙폭이 있어서 이제 반등에 대한 쪽 모멘텀이 좀 보여진다. 뭐 대차 상환에 대한 쪽을 시점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대차 상환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실리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대차 상환에 좀 주목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격의 전문가 코너입니다. 사실 진격의 전문가 코너 하면은요, 가장 최근에 일주일에 가장 핫한 네. 전문가분인데요. 이분은 지난주만 한 주 잘했어. 지난주 물론 잘했지만은요, 네. 이것 갖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좀 역부족? 근데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재미 들리셨어요. 네. 그래갖고 오늘은 대세와 대세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분이 예. 실력도 실력이거니와 또 겸손까지 갖추셨어요. 아. 사실 겸손은 저랑 좀 맞부딪혀도 될 정도의 겸손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대세 및 실력으로 보면 우리 아프리카 오늘 아프리카를 강조해야 돼. 주가 훅 떨어졌어. 잊어버리시면 계셔. 아프리카 급락했습니다 오늘요. 네네. 아프리카 대세. 그놈의 공대세. 종목이 3만 원이 안 넘어갔고.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강조드립니다. 아프리카 대세 공대생 이승원님과 필적할 뿐입니다. 이런 분 없어. 넘어갔을 것 같아, 이미. 21세기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네네. 좀 심했나 제가? 아니요. 전 이미 저를 넘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거의 네 번째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 달 새 네 번째. 한 달 때 네 번째면은 아마 2분기에는 이제 2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또 첩보상이 있는데요. 네. 확인은 안 됐는데요. 네. 이번 주에 한번 또 나오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네. 깜놀이에요, 깜놀. 다들 이미 아셨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이름을 쓰셔야 되는데요. 아마 이분이 그만큼의 인지도는 아직 없나 봐. 웬만한 이 정도 되면요, 한 50분 쓰거든요, 이름을요. 근데 전문가님 이름을 아직, 멘트가 아직 순박하셔. RBR 사이드, 리버 사이드. 네. 호텔 쪽에 일을 하시는 건가? RBR 사이드인데요. 네. 송하균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머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또 깎으셨어요? 예, 좀 너무 지저분했던 것 같아서. 네. 불길해. 뭔가 머리 깎으면 안 좋은 건데. 아, 그게 아니야. 저번 때는 빨간색을 입고 나오시는데 오늘은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불안해 지금요. 시장을 급락을 예고하시는 겁니까? 급락 속에서도 살아남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요, 이 정도는 양보 좀 해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주간 1등까지 또 하셨어요, 전문가님? 저는 이번 주에 네. 몰랐어요. 예, 아. 모르고, 네. 저는 그냥 제 손실만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이제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도 의외였습니다. 그냥 아침에 지난주 뭐 1위라고 하면서 사실 네. 뭐 수익률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좀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또 네.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 뭐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매매하셨어요? 그래도 구체적인 것 좀, 그래도 지난주 거들 리뷰를 잠깐 하고 가야죠. 예.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제 개별주에 좀 맞춰져 있었고, 네. 그다음 그 중에 이제 중심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네. 이번에 이제 사물 인터넷주가 그렇게 떴을 때, 네. 물론 초기에 그거를 이제 발굴을 했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했겠죠. 네. 근데 제가 초기에 발굴을 못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차피, 중간에 이제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리스키하게는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이제 원칙을 갖고서, 일단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가장 안정성 있는 그런 투자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좀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예,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발굴하는 게 이제 우선 원칙인데요. 그래서 사물인터넷 관련주라든지 뭐 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좀 큰 수익을 올렸었던 뭐 화승인더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매매를 이미 종결시켰거든요. 화승인더도요. 아니, 그 말씀을 왜 안 해주세요? 제가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STI. 예, 그래서 그 이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런 것들을 빼고. 왜 딴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 그런 건 이제 하지 않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 이제 한 6종목, 지난주에 6종목을 했는데, 한 종목은 이제 손절을 이제 했고요. 아유, 그런 것도 있었네. 예. 솔직하시니까 다 말씀해 주시죠. 네, 한 종목은 손절을 했습니다. 한 뭐 4%에서 5% 정도 손절했고, 5종목을 이제 다 수익 이제 중에 그래서 이제 매도할 거 매도하고 뭐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로 올라왔는데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좀 강조를 했었던 종목이 이제 메디포스트하고 네. 일단 메디포스트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메디포스트 뭐 좋게 보시는 분도 이제 많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접근 가격대예요. 사실. 그렇죠. 예, 접근 가격대. 그래서 이왕이면은 최대한 좀 주가가 조금 밀릴 때 얘가 다시 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애냐 하는 그걸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킬이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제가 7만 원 아래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하시라고 네. 해가지고 메디포스트를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이제 했는데 그게 마침 또 금요일에 5% 정도까지 이제 장중에 올라가면서 뭐 4%대 마감하면서 수익률에 좀 기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인가 뭐, 오실 때 뵙고, 예. 제 관심주에 넣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STI. 그러니까 그거. STI가 이제 제가 목요일에도 제 그 파워 그 포지션 트레이딩 시스템 제 이제 네.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때 나와가지고 공개 추천까지 하시는 거, 공개적으로 예,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때 목요일 날 나와가지고 제가 9,120원에 그때 이제 마이너스 가격이었거든요. 밀릴 때 그냥 여기서 그냥 잡을게요. 여기서 그냥 매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날에 이제 9,000원 밑으로 내려갔죠. 예, 5로 갈수록 힘이 점점 빠졌어요. 근데 저희 방에서는 이제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9,000원 아래면은 오히려 더 매수를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9,000원에 다 매수를 이제 하셨는데요. 근데 금요일에 또 뭐 이렇게 이날 오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송전문가님 뒤에? 예, 조만간에 오른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뒤가 뭐가 있는가요, 뒤에? 뒤에요? 광채가 나, 지금 뭐가요? 어디 보자. 조명이 있군요. 네, 조명이 좀 세게 비치네요. 예. 네. 조만간 오를 거라는 이제 그러한 정도의 나름 분석을 가지고서 네. STI 그다음에 제가 목요일에 마이너스 구간에서 매수할 때 이제 드렸던 하나의 그 포인트가 이게 어떻게 이름만 보면은 위험한 종목일 수도 있고 네. 급등 또는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지만 지금 구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구간은 크게 밀릴 구간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목요일에도 추천을 드리고 그랬는데 다행히 또 이제 금요일에 운 좋게 또 상한가까지 가가지고 그러면서 수익률도 기여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저렇게 해서도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린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뭐 좀 뿌듯한 나름대로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번 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주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개별주 시장이 좀 흔들릴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는 있는데 뭐 현재도 사모라 인터넷 관련주들은 오늘 보니까 오히려 상승을 오후 들어서 하고 있던데 네. 언제 이제 꺾일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사실 좀 이제 좀 불확실한 장세가 지금 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로 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제 내일 발표 네네. 예정이죠. 네네. 예,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에 그동안에 어떤 추이를 봤을 때는 실적 발표 전에 오르죠. 그 다음에 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후부터는 이제 약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지난주 시장이 이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을 또는 어느 정도의 이제 강세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좀 밀릴 때는 시장이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 네네. 그래서 만기일, 자, 목요일 날.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만기일 전까지는 지수가, 물론 다우가 지금 뭐 150포인트 정도 내렸고, 네네. 그렇게 하지만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크게 내리는
내린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만기일 이유가 저는 오히려 예, 한 번에 뭔가 좀 한번 이렇게 좀 센 그런 한번 하락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나름 좀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하고 주말서부터는 다음 주에 대비한 좀 리스크 전략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가보고요. 물론 그러다가 다음 주에 이제 뭐 첫날 흐름이 괜찮다 하면 또 매수에 이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전략적으로는 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그림 보면 이번 주 주초는 좀 괜찮겠지만 주중반 이후에 옵션 만기 이후에 약간 좀 뭐랄까 표현은 그렇지를 모르지만 약간 몸살이고 약간 좀 뭐라 그래요? 이거 경계 모드라 그러나? 그 정도 보신다는 것 같은데요. 하나 얘가 오늘 좀 약간 뜬금없는 또 여쭤보겠습니다. 대형주 군단 중에서 많이 쉬었던 것들 있잖아요. 오늘 특히 강한 것들을 보시면 이제 뭐 LG 이런 것들 그리고 비싸지만은 그래도 많이 떨어진 화학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조선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해라고 하세요? 일단은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좀 기술적인 그런 반등의 현재는 모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나와서 이 시간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대형주를 투자는 안 하지만은 물론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지만 일단 회원분들이 잘 안 사시니까 예, 안 사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대형주가 시장의 어떤 또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대형주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타이밍 괜찮으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지금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이제 현대미포조선 그러니까요. 예, 하고 두산중공업 정도. 두산중공업은 좀 시간이 조금 더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지만은 횡보 잘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올라갈 것 같다 하고 현대미포조선은 17만 3천 원 정도 내려오면은 매수 영역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한번 이제 다시 수익을 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그리고 15만 원 정도까지 15만 원까지 내려왔었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이제 15만 7, 8천 원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반등 저점 갱신 이러한 모습을 예 그렇게 이제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 나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가 아주 대세 상승이 아니고요. 예, 지금 반등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좀 유력한 예, 그런 과정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예, 그런 반등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쁘신데요. 또 하나 또 다음 교부제 또 나오실 것 같아갖고 오늘 너무 많이 풀면 안 되는데 오실 때마다요 선물 하나 주시고 하셨잖아요. 종목도 그 전에는 화승도 지난번에 STI 이런 거 주셨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편입은 안 했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있는 거 아직 뭐 파이널로 최종 안 됐지만 그래도 관심주 한 두세 개만 이렇게 쫙 냈다 관심주 한번. 그럴까요? 오늘 또. 아직 포텐 있는 거 정도. 아닐 수도 있지만, 포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거. 저도 이제. 그런 거 있죠? 예. 오늘 새롭게. 오늘 이렇게 예상치 않게 또 이제 나와서.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귀찮게 하는 사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네, 그러기도 하지만은, 뭐 나왔으니까, 혹시 뭐 괜찮은 게 있나 하고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마침 하나가 딱 저는 괜찮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 한 종목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전략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보겠습니다. 이거 의외의 수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대우건설이 지금 오늘 밀리고 있죠. 그러네요. 예, 지금 2% 밀리고 저는 이걸 기회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종가가 좀 뭐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종가서부터 그 다음에 얘가 7,850원 을 손절선으로 잡고요. 7850 손절선. 7850을 손절선으로 잡고서 거기에 가까운 그런 가격. 에서 지금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오늘이 이제 하락이죠. 그러면은 하루 이틀 보통 음봉 이제 한 2개
예, 그 정도는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얘가 그 7850만 종가상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상승 쪽으로 예, 반전이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요. 그때 이제 8,20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8,200원? 예, 8,200원을 돌파하면은 8,500원까지 가는 예, 그런 모습이고 8,2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한 8,000원 아래에서 매수, 8,200원에서 예, 뭐 짧게 수익 실현하는 예, 지금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그런 방향성이 지금 좀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 관점에 이거는 하락이다. 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마이너스 구간에서 올라갈 종목입니다 하고서 해서 오늘도 하나 이번 주에 세 종목 오늘 미리 딱 찍어드렸습니다. 회원분한테. 지금 다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공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예, 그건 아직 안 되고. 대우건설도 지금 오면서 이거 관심 가져보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뭐 동등한 조건에서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게 잡아드렸으니까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서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예. 뭐 언제라도 팔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은 일단은 이쪽으로 가시는 게 그리고 맞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쵸? 이런 분 쫓아가기 쉽지 않죠. 네.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데요.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일요일 날 그래서 어저께도 강의하셨어요? 예, 어저께 10시에 그래서 12시까지 했습니다, 어저께. 약속 지키는 전문가님 박수 한번 쳐드려. 박수 네. 왜냐면 저희 금요일날 회식을 했잖아요. 네. 피곤하셨을 텐데 주말에 꼭 약속 지키셨네요. 예, 어저께 이제 또 미국 시장도 하락했고 그래서 이번 주 좀 대응 전략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종목들도 이번 주에 미리 우리가 매수를 할 종목이 좀 보여서요. 미리 더 스타디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저께 미리 말씀드리고 왜 매수하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제 회원분들한테 좀 잘한다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게요. 왜 매수를 합니다 이거를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실적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예, 어떤 지금 또 거기에 기술적인 이제 노하우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회원분들이 보다 더 공감을 해서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그랬을 때 매도할 때도 손절할 때도 같이 꼭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좋은 결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한마디 거들면요. 그 송 전문가님은 제가 몇 번 뵙진 않았잖아요. 그 여기 와서 뵀는데 친절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프리카 대세 공대생 이승원과 다른 분인 거예요. 좀 불친절합니다. 이 친구는 친절하지가 않아요. 네네. 예전에 무슨 환경에서도 일할 때 물어보잖아요. 그럼 화부터 버럭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친구가 무슨 같은 대우건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저도 슬쩍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누가 요즘 건설주 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요. 그럼 버럭 화부터 내는 친구거든요. 뭔가 달라도 다른 분입니다. 우리 또 저런 분이 또 나름의 저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무도. 아무도 없지. 없어요, 진짜? 진짜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는 웬만하면 하나씩 있는데.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얘기는 농담으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또 뵐 것 같다는 느낌 하고는 우리 송학인 전문가님 오늘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남자의 토크 배틀 시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면 이슈, 종목에 대한 과감한 얘기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뭐 주식 의견이 같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글쎄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적 하향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적 하향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살까? 일단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그러면 이게 돌파가 가능할까? 2,000포인트에 대한 안착이 가능할까? 일부에서는 네. 야, 펀드 환매가 다 나왔다. 2,000포인트 이상에서 들어왔던 자금은 다 나갔어. 이게 우리 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네. 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2,000 올라가면 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외국인도 신기하게 또 1,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또 미국 시장은 또
박살이 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뭐 정말 뭐 중구난방으로 막 언론들이 어떨 때는 하락한다 그러고 어떨 때는 올라간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갈피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팩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닝 시즌에 관한 얘기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닝 들어갑니다. 한 달 전 대비요. 정확하게 2.3% 하락 조정 들어갑니다. 한 달 전 대비요. 제 질문하고 나서 한 달 전 대비해서 않고 계세요? 2.3% 조정 나오는 거 들었어요. 한 2.3% 하향 조정됐다. 네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한 달 전 대비요. 한 달 전 대비 이거나 이런 컨센서스가 상향된 곳이 한 25% 정도 됩니다. 25%. 나머지 75%는 떨어졌어요. 그게 25 대 75. 그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올라간 곳 어디냐? 주가가 아닙니다. 이익의 전망치가 상향된 거. 네. 그거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저는 안 좋아하지만 대한항공. 여기에는 이겁니다. 11분기 만에 화물항공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11분기 만에? 11분기니까 때문에 좋아지는 2년 반 년 만이죠. 근데 워낙 안 좋아졌으니까 하는 거죠. 워낙 안 좋아졌으니까 잠깐 좋아지는 거. 그건 모르죠. 네.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찌됐건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대한항공, LG전자, 그리고 LG그룹에서 작년 11월 이후 제일 먼저 올랐던 LG이노텍, 그리고 루멘스 KTNG가 대표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진 거. 주가가 아니라 이익의 목표치가 상향된 거. 하향된 거 들어갑니다. 현대미포. 네. 그리고 현대상선 한진해운. 네.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적자 확대. 네. 그냥 대여섯 군데는 하향된 거. 이게 첫 번째 정리상입니다. 네네. 어디 출처냐? FN가이드. FN가이드? FN가이드는 YGFN은 뭐 하는 거예요? YGFN 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장님이 살이 쪘어. 요즘에 좀 먹고 살만 하신가 봐요? 살이 찌신 거 보니까. 아니야, 그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살쪘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원래부터 살찌신 건데 왜 살이 쪘다고? 제가 거의 30년 전부터 만났는데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살쪘어요. 그 사장님. YGFN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하겠죠. 네. 근데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것은 FN가이드. 네, 출처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오냐 여부. 네. 23주 만에 돈이 들어왔어요. 23주 만에 제대로. 얼마 들어왔냐? 25억 달러. 23주 만에 25억 달러? 네, 25억 달러. 그리고 ETF 있죠? MSCI ETF는 EM은 2주 연속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이거 잠깐 파킹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고요. 현재 시장 좀 조정 나오니까 잠깐 여기다 좀 돈 넣어놓고 좀 이따 또.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얘기. 저 모르는 얘기면 바로 끊어야 돼. 네네. 물어보지 마세요. 세 번째 얘기 들어갑니다. 세 번째 얘기. 그러면 도대체 가장 중요한 거. 미국에서 바이오 다시 급락했잖아요. 네. 그리고 넷 관련 주식도 막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SNS 관련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지느냐? 미국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항상 얘기하는 거가 PR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PR이 지금 19배에서 20배 봅니다. S&P 500 기준으로요. 네. 그러면 과거 한 20년 정도에 PR의 상단에 들어가요. 안 된다는 논리예요. 안 된다는 논리. 그러면 이게 20배가 18배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네. 이익이 늘어나면 되죠. 이익의 전망치가 상향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알코아부터 나올 실적의 전망치가 중요해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닝 가이던스를 회사에서 발표하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이 중요합니다. 이거네요. 네. 그게 많이 높아지면 S&P 500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이게 그저 그렇다 그러면 딱 20배에 머리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다가 전체적으로 비싸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난 걸 팔릴 거 아니에요. 네. 비싸 보이는 거 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것들이 이익 때문에 뭐 PR 어쩌다고 좀 떨어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 이게 어떤 그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것들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먼저 파는 애들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R은 뭐 어차피 뭐 고무줄자 아닙니까? 그렇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화면 모니터도 나가고 이 이어피스도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불안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면은 HTS가 꼭 안 켜져. 꼭 그런 날이 있고 인터넷선이 끊기고 그러던데 뭐 시장에서 그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멘텀 주식들이 급락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옥석 가리기의 진행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모멘텀 주식에 대한 급락이 지금 밸류에이션 때문에 끝나는 적은 없다라는 말씀. 지난번 한번 방송에서 보고서를 인용해서 한번 대우증권 거였죠. 네네, 대우증권에서 언급을 했었죠. 모멘텀 주식의 끝은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분명히 시장에서 이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밌는 건 뭐냐면 시장의 급락의 촉매 역할을 했던 건 길리어드 사이언스입니다. 근데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안 비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게 되면 2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이런 그 모멘텀 주식의 옥석 가리기 구간 그리고 또 그 구간을 지금 보게 되면 대형주들이 그 갭을 메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전히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다면 4월달 조정 이후 상승 뭐 갭 줄이기 한 6주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지금 모멘텀 주식 옥석 가리기가 된 주식들 중에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토요일 날이요. 죄송합니다. 주말에 그 자기는 계속 지방에만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TV를 잘 안 보잖아요. 네. 사실 텔레비를 저는 라이브로 보는 거 있잖아요. 생방송 보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보십니까? 저 슈퍼스타키. 슈퍼스타키? 딱 하나만 봐요. 뉴스도 안 보거든요. 근데 어저께 우연히 4시, 몇 시야? 4시 반? 뭐, 곧주 5시 언저리 시작하는데요. 4시인가에 텔레비 채널 돌리려다가요. 우연히 딱 꽂힌 게 있어요. 혹시 여기서 어저께 보신 분 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잘릴 것 같아서 못했어. 왜요? 이 얘기 딱 바로 그냥 본부장한테 불려갖고 이거 될 것 같아. 본부장이 아니라 머니터 회장이 전화 올 것 같아. 이양영명, 당신 미쳤어? 파이어에 해고할까봐. You are fire. 딱 그럴까봐. 제가 이 방송 꼭 찾아서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VOD요. 어저께, 물론 그 전에 했던 걸 겁니다. SBS, CNBC에 들어가 보세요. CNBC요? SBS, CNBC에요. 명사에 그 강의하는 게 있어요. 명사의 강의. 그게 Who am I인가 뭐 그런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SBS, CNBC, Who am I? 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조정래 선생 아시죠? 소설가. 조정래 선생의 지난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강의하는 게 있었어요. 그 강연하는 거를 실황을 중계해 왔어요. 정글발리 이번에 쓰셨잖아요. 작년에 네이버 통해서 나오고 했잖아요. 혹시 보신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번 화면 잡아주세요. 잡을 수 있으면. 잠시만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정글발리 보셨어요? 저는 잠깐 앞에만. 전 좀 봤죠. 보셨습니까? 근데 그 이제 중국에 관한 얘기인데요. 야, 이분이 정말 대박이에요. 정말 예전부터 저는 이분이 쓴 거 책 거의 다 봤거든요. 그 장편 소설이요. 근데 여기 보면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화면 잡혔어요? 화면을 통해서 나가나요? 이거. SBS, CNBC. 이거를 한번 다 보세요. 딴 거 볼 게 아니라 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소설가 조생간 더불어, 이거가 맞나 모르겠어요. 이거야?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맞습니다. 후에마인데요.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국이 얘기하는데, 뭐, 글로벌 탑이고, 글로벌 투에 얘기하는데요. 이게 또 시리즈가 있나 보네요. 이분이요, 정확한 수치 경제 지표까지 다 얘기합니다. 소설을 쓰시는 분이요. 그러면서, 뭐, 화장품 얘기를 또 하는데 내가 빵 터졌어요. 왜요? 화장품은 대박 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분이요. 이거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화장품? 근데 그 정도 얘기하셨는데? 아니. 딱 얘기하는데, 이분이 근데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갖고 저보다 엄청나게 훌륭한 분이잖아요. 저는 그냥 대충만 말한 분이 이분 다 스터디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저보다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딱 하나. 뭐가? 그래서 전격 대공개, 단독 공개하는데요. 이분은 자기 손녀 얘기를 합니다. 손녀. 손녀? 손녀인지 손자인데 손주라고 표현하셨어요. 손주가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데 중국어를 선택하라고 그랬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거기 다르죠. 지금 제1외국어, 제1외국어 영어도 필요 없고요. 중국어가 우선이요. 중국어를 제1외국어로. 그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성원 대표 한번 보세요, 이거.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 내용이 중국 이런 거 떠나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호텔 신라 빠지잖아요. 호텔 신라 한번 들어보세요. 호텔 신라의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보죠. 빌리언웨어님 보셨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어저께 했다니까, 어저께. 요거 주소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제 거가 시청 안 뜨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화면 있죠. 우리 화면에 영문에서 호텔 신라의 뉴스 거기 뉴스 종합 시황 뉴스 그 화면을 좀 보여달라니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 좀 빠지네 신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제 자리에서. 별그대. 이거 딱 TV에서 나온 뉴스네. 이걸 한번 보시라는 거 이것도 이유찬 기자 거 이유찬 기자네요. 이거. 이건 보세요.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셔도 되고 딱 TV에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뭐든 보셔야 되는데요. 맞아요. 신라면 때님도 보셨네요. 신라는
늑대님도요. 어제 한 거는 맞아 이게 겨울에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추운 네. 날 여기까지 오셔서 과연 들으시네요 하는 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방송인지 알았죠. 저도 이제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딱 우연히 봤는데요. 저는 그냥 쭉 다 봤어요, 그래요. 네. 이정훈 대표는 꼭 보고 제가 이따 내일 물어볼 겁니다. 네. 문제들 합니다, 내일요. 봤는지 한 번.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이거 조정래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건 다시 한번 느꼈고요. 수치를 정확히 딱딱딱딱 짚더라고요. 네.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었어. 뭐. 그분이 뭔가 수치를 잘못하셨어요. 중국 관광객 140만 명 이렇게 잘못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간 쌍팔년도 수치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 작년에 430만이었는데 100몇십만 원. 아니 뭐 제주도 관광객을 잠깐 착각하셨겠죠. 왜냐면 제주도에 가신 그분은 착각하신 게 아닌데 뭔가 그분의 비서나 누가 잘못 얘기했겠지. 그거는 그 아랫사람이 도리가 아니지. 그렇죠. PD가 이미 추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꼭 보시면 좋겠다는 거. 유튜브에도 볼 수 있다고. 네. 다 말씀하시죠. 제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코너 바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네. 저는 그날 올라가는 거로 얘기했나 그랬는데요. 네. 또 떨어졌나 봐요. 네, 떨어졌습니다.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1승 3패인데 또 지기 시작했어요, 이거요. 지금 오늘 6포인트 떨어지고 있어요. 네. 1981.121이니까 1980포인트 잡겠습니다. 네. 네, 뭐라 하시겠어요? 먼저 하세요. 저는 80포인트요? 업하겠습니다. 업이요? 네. 미치네. 저 다운하겠습니다. 다운. 네. 아래로 다운하겠습니다. 이유는요, 외국인이 예전 같지 않아. 지난주 같지 않아, 또. 네. 아까 꼬리 내릴래. 꼬리 그런데다가 살짝? 삼성전자 현대차가 색깔이 좀 푸른색이야. 그리고 아까 송하기 전마가 파란 속옷 입고 와서 약간 맛이 갔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약간 겁나는 걸로. 본인이 왜 하이 잡으셨어요? 그래도 코스닥 비해서는 거래소가 좀 안정적이니까. 하이 보겠습니다. 보니까 논리는 없네. 논리는 없습니다. 논리는 없어요. 네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요, 후기 올라온 거,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는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뿌띠꺼님까지 하셨고요. 이거는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어제 방송 완전 대박입니다. 주식은 모르지만 2달째 매일 듣습니다. 딱TV 사이트까지 가서 모델 이름 듣고 빵 터졌습니다 하신 분이에요. 요거는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는 분만 아실 것 같고요. 후세인 20님이라는 좀 쓰셨어요. 후세인 20. 네. 뉴욕 겁나네. 저희는 이름이 겁나는데. 그죠? 네. 우리 시장 모처럼 2,000점 가나에 했는데, 유유. 저는 네네. 현대제철에 엄청 물려있습니다. 오늘 현대제철 좀 반등하지 않나? 이 정도 갖고 아니겠죠? 네. 엄청 물려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두 분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 고맙겠네요. 현대제철은 우리 이승원 대표님이 전공입니다, 전공. 네네. 네. 현대제철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지금 계속해서 코스트 리덕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분명히 이제 실적에 대한 쪽이 내려와 있는데 코스트 리덕션을 받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은 매도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오히려 그냥 그대로 보유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연말 정도에 대한 쪽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딱 한 종목 팟캐스트도 몇 번 올려주셨는데 특별하게 얘기 드릴 건 없어 보여갖고 이건 넘어가겠고요. 시간 되시면 딱 한 종목 보시면 또 저희 키움증권에서 나올 수 없는 다른 증권사에 계신 분 다양한 의견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한국경제 자주 나오신 분이 특별 출연했는데요. 아마 재밌는 방송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변함없이 저랑 이승원 대표 같이 나오겠지만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